자, 그럼 파운드 케이크 이제 만드는 방법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와 설탕, 약간의 소금, 이 버터 안에 넣고 이제 믹싱을 할 거고요. 버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마드 상태의 버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도 한 23도 사이에 온도 세팅을 해놨고요. 이런 이유는 크리마가 가장 안정되게 될 수 있는 버터의 온도. 그래서 설탕을 넣고 이제 믹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믹싱 하실 때는 이제 속도를 조금 천천히, 속도를 저속으로 맞춰서 설탕과 버터가 충분히 섞일 정도의 상태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제 포만드 상태의 버터이다 보니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충분히 부드럽게 이제 풀어지죠. 이렇게 설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믹싱이 다 되면 이제 속도를 좀 올려가지고 크리마를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안에 충분히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크리마가 시작되는 것인데, 너무 저속으로만 계속 돌리게 되면 이 반죽 안에 공기가 제대로 포집이 안 되면서 크리마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해서 속도를 좀 더 올려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을 하시면서 보통 보면 기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기계를 사용할 때는 요 살 안에 버터가 이제 믹싱이 되지 않고 이 안에 끼게 돼요. 끼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버터가 충분히 다른 어떤 재료와 이제 섞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믹싱하는 중간중간에 이 안에 붙어 있는 재료들을 고무조국이나 스크래퍼 같은 걸 사용해서 충분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안에 어떤 버터나 이런 재료들이 많이 붙어 있다면 좀 속도를 올려서, 담그지 마시고 속도를 올려서 풀어 주시면 이제 이 속도 때문에 많이 이제 안에 모여져 있는 어떤 재료가 좀 튕겨져 나가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하면은 좀 털렸죠? 이렇게 이렇게 믹싱을 하시면서도 주변에 볼을 정리를 중간중간 한 번씩 해 주시면서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서 크리마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빵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볼의 주변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재료들이 충분히 잘 섞일 수가 있어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보다 좀 더 가벼워지고 이 크림의 색도 굉장히 좀 밝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부드러운 크림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 버터를 넣어 주셔야, 계란을 넣어 주셔야 이제 분리가 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작업성, 이제 뭐 기계나 손을 사용해서 버터와 설탕을 크림화 시키는 이 과정의 작업성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너무 많이 녹인다거나 하시게 되면 또 크림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저가 이제 뭐 21도에서 23도 사이를 뭐 22도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22도 정도의 온도가 되는 버터가 가장 크림화가 되기 쉬운, 그리고 작업성이 용이한 포마드 상태의 버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많이 뭐 부드러운 상태, 뭐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 후반대나 그 다음에 약간의 버터가 녹아있는 상태거나 이런 상태의 버터를 설탕을 넣고 크림화를 시키게 되시면 크림화가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버터가 너무 묽어서. 물론 작업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작업은 굉장히 편하지만 크림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크림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양을 계란에 섞었을 때 분리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크림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제품이 오븐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부풀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서 팽창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크림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볼륨감 있는 파운드 케이크, 약간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어떤 느낌의 식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해서 재료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작업 과정을 좀 더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크림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계란을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계란을 소량만 넣어 주셔야 돼요. 소량만 넣어 주셔야 되고, 너무 많은 계란을 한 번에 넣게 되면 이제 분리가 쉽게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미 크림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막 고속으로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처음에 계란을 넣게 되면 이제 분리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 믹싱하는 과정에서 보이실 거고, 그 분리 난 어떤 크림이 다시 크림한 상태, 굉장히 상태가 좋은 크림한 상태의 크림이 되면 또 계란을 그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거쳐 주시면 돼요. 이제 한 반 정도의 계란이 들어갔고, 현재 크림화 상태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 훅이나 비터나 볼의 벽에 붙어 있는 재료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계란을 넣고 믹싱을 할게요. 자, 이제 계란이 이제 반 이상 들어간 상태이고, 점점 이제 처음 이제 계란 넣었을 때보다는 크리마가 복원되는 어떤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계란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좋은 상태의 계란을 넣고 나서 좋은 상태의 크리마로 복원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너무 막 고성으로 믹싱을 해 주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때일수록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믹싱을 차분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제품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분리가 난다는 것은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 느낌이 이제 분리가 난다는 느낌이고,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좀 더 또 크리마로 이제 복원이 됐고요. 마지막 이제 계란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를 넣으실 때 보통 이제 뭐 밀가루나 뭐 완전히 액체 상태의 재료를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어도 대부분 이제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좀 더 끈적한 상태의 재료들은 뭐 계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엿이나 꿀, 뭐 생크림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재료들을 넣으실 때는 그냥 넣기만 하시면 안 되고, 이 볼 주변에 나머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보통 뭐 소량의 재료가 들어갔던 경우는 뭐 끈적하거나, 뭐 꿀이나 물엿 이런 경우는 10g을 계량했는데 그냥 붓게 되면 뭐 2g, 3g 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 벽에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제품에 이상이 없어요. 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소금을 뭐 더 넣거나 어떤 뭐 그런 소금을 중화시켜주는 어떤 재료를 좀 더 넣거나 해서 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제간의 제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한 레시피가 재료에 모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재료를 충분히 제대로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크리마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벽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비터나 히퍼에 끼어 있는 재료들
다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최종 믹싱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크리마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만들어졌고요. 볼을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시고, 나서 저는 이제 버터에 바닐라빈을 저희가 오늘 넣는다고 했는데, 이제 뭐 어느 때 넣어도 반죽이 그렇게 뭐 단단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크림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가루라는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되직해져요. 되직해지기 때문에 가루를 넣기 전에 이 버터에 바닐라빈을 좀 넣고, 바닐라빈 페이스트죠. 페이스트를 넣고 향을 조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스푼 정도 저희가 넣을 거고요. 두 스푼 정도면 저희 스쿱으로 바닐라 잎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 10g 정도 되거든요. 이 추가적인 맛을 내는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딱 이거다라고 할 정도의 레시피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해져 있진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향을 얼마나 강하게 내실 건지 은은하게 내실 건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부드러운 크림 상태죠. 크림 상태의 재료를 바닐라빈과 함께 잘 섞어 주시고 나서 이제 가루 재료와 섞어 주시면 좀 더 이 바닐라빈의 풍미가 조금 더 골고루 잘 전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닐라 향이 충분히 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루와 우유를 섞을 텐데요. 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채를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채를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고운 채에다가 채를 내려주시면 돼요. 이 안에는 이제 밀가루도 있지만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 있는데 이 베이킹 파우더가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베이킹 파우더를 밀가루와 잘 섞일 수 있게끔 뭐 휘퍼 같은 것들로 좀 섞어 주신 다음에 채를 쳐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채를 치고 나서 한번 섞어 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이 소량의 재료가 서로 섞였을 때는 한 군데 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를 치기 전이나 후에 한번 휘포로 골고루 가루와 함께 섞어 주시면 재료에 골고루 잘 분산이 되면서 섞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채를 내려줄 거고요. 채를 내린다는 의미는 뭐 제품을 바삭바삭하게 해준다는 공기 포집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뭐 약간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뭐 온도나 어떤 습도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재료가 굉장히 좀 뭉쳐 있을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재료들을 충분히 잘 풀어줘서 덩어리가 그냥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해서 이렇게 가루를 한번 베이킹 파우더와 가루가 잘 섞일 수 있게끔 한번 히퍼로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자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재료를 섞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버터와 계란과 설탕이 현재 섞여 있는 상태예요. 섞여 있는 상태고 이제 가루를 넣게 될 텐데, 제가 처음에 파운드 케이크는 만들기 쉬운 제품이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온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온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여기까지 재료가 되게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온도, 주변의 환경이 조금 춥다면, 그리고 너무 덥다면, 추웠을 때는 현재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밀가루를 넣고 섞는 과정에서 굉장히 굳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반죽이 좀 더 단단해지기 시작할 거고, 그 단단해진 과정의 어떤 반죽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녹일 수는 없잖아요. 녹이게 되면 버터가 물이 되니까요. 그럼 파운드 케이크 몰드에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이 작업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작업성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추운 날 추운 주변의 환경이 추울 때는 어떤 상태로 이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 덥고 습하다면 지금 이 준비된 크림화된 크림이 녹을 거예요. 약간 물이 생기는 거죠. 빨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너무 덥다면 작업을 좀 더 빨리 가져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버터에 물이 생기고 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제품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우유나 생크림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나 이 생크림의 온도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처럼 낮다면, 또 섞을 때 추운 날 같은 경우는 반죽이 좀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어떤 제품들이 그러하겠지만, 이렇게 만들기 간단한 재료일수록 저희가 뭐 주변의 온도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생산에 들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만들기 간단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저희가 섞을 거고요. 섞고 나서 이제 몰드에 버터칠을 하고 팬닝을 하고 굽는 과정까지 저희가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